걱정 없는 인생을 선택하라. 걱정거리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 버리기 연습. 많은 이들이 걱정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을 합리화하며 적극적으로 벗어나길 꺼린다. 별것 아닌 일에도 안달복달하고 한 가지 걱정이 끝나면 곧장 다음 걱정에 시달리면서도 걱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성화된 걱정에 빠져있는 걱정 많은 사람들은 대개 걱정이 많다는 것은 신중하다는 의미이며 덕분에 남이 보지 못하는 위험성을 찾아내고 또 눈치가 빠르기에 걱정도 많다고 주장한다. 미리 걱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일 없이 살아왔어요. 라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착각이다. 걱정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 걱정과 상관없이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인생의 별일이란 게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통제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별일이 아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 타인의 마음 또한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 개인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예를 들어 마감 기한까지 일을 끝내지 못할까봐 걱정된다면 상사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동료에게 도움을 청하면 된다. 야외 수영장에 가는데 비가 올까 걱정이라면 장소나 날짜 둘 중 하나를 바꾸면 그만이다. 이런 일은 걱정하느라 정신력과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때문에 많은 심리학자는 만성적인 걱정이 무용한 정신활동이라고 말한다. 종교적으로도 번뇌는 내적 평화와 행복을 방해한다. 걱정은 공상에 불과하며 공상이 지나치면 현실처럼 느껴진다. 걱정은 집착이며 욕망의 크기와 비례한다. 걱정은 당신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걱정은 의도치 않은 게으름으로 이어지며 타인과 세상을 믿지 못하는 마음과 관련이 있다. 누구나 원하면 언제든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생이란 여정 곳곳에서 불안과 두려움, 분노 같은 어둠을 만날 때마다 내면의 빛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걱정은 아무것도 아닌 동시에 엄청난 것이다.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걱정이 조금 움트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간다. 그러면 걱정은 슬그머니 힘을 잃고 사라진다. 그러나 걱정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엄청난 기세로 부풀어 올라 머릿속을 점령한다. 걱정에 사로잡힐수록 행복이나 평안, 자유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다. 어떤 삶을 살 텐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사람들은 실제로 벌어진 일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느라 고통받는다. 토마스 제퍼슨. 걱정하든 고민하든 괴롭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고민은 인간을 성장하게 하지만 걱정은 인생에 아무 이득도 되지 않는다. 고민이 깊어지면 사상가나 성인이 되지만 걱정이 깊어지면 신경쇠약자가 된다. 고민의 출발점은 사고, 즉 생각이다. 생각은 인간을 동물과 다른 차원의 존재로 만드는 우리 뇌의 작용이다. 사고하는 인간은 자연히 자기 자신과 타인, 외부 세계에 대해 인식하고 수많은 모순을 발견한다. 그리고 모순에 관해 깊이 생각할수록 고뇌에 빠져든다. 한편 걱정의 뿌리는 불안감에서 찾을 수 있다. 불안은 인류의 내용량이 지금의 절반도 되지 않을 때에도 존재했으며 사실상 현재까지 인류를 존재하게 한 생존 본능이다. 불안을 느끼는 능력 덕분에 우리 조상들은 살아남았다. 자연에서는 맹수를 피했고 문명사회에서는 적의 공격이나 동업자의 배신,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 목숨을 부지했다. 다가오는 위험과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 그것이 바로 불안의 정체이다. 그런데 이러한 본능이 이성을 만나면 문제가 발생한다. 불안의 상상력이 발휘된 결과 실제하는 위험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는 것, 위험할지도 모르는 것들이 머릿속을 잠식한다. 걱정을 털어내려 해도 생각처럼 되지 않는 건 그것이 불안이라는 본능에 거머리처럼 딱 붙어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걱정은 불안이 생각을 만나 부풀려진 결과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사상가들은 모두 고민을 장려해왔다. 19세기의 철학자 랄프 에머스는
고뇌 없이는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없으며 인생을 향상시킬 수도 없다고 말했다. 에머슨의 말대로 고민은 정신 발달의 과정이며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 그런데 걱정은 정반대다. 걱정은 정신을 약하게 하고 용기를 앗아가며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걱정 없이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그것은 집착과 망상에서 벗어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걱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면 그래도 걱정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 않나요? 걱정 많은 덕분에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온걸요 라는 사람이 많다. 심리학자 체드 르쥐느는 이를 마법의 사고방식이라고 표현했다. 걱정하느라 괴로우면서도 그것이 자기 삶의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걱정하던 일이 실제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걱정이 진짜 정체를 알면 결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질 것이다. 실제로 연구자들에 따르면 걱정의 9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모르고 사는 즐거움의 저자인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그의 책에서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며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이고 22%는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소하다. 4%는 걱정해봤자 어쩔 수 없고 나머지 4%는 충분히 우리 힘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문제이다. 결국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는 얘기다. 걱정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한다. 걱정에 사로잡히면 한 발 앞으로 내디딜 용기가 나지 않고 오히려 잘 안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의 쳇바퀴에 갇히게 된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염려하느라 눈앞의 기회를 놓치고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는 것이다. 또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상황을 통제하려다 보면 점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좁아진다. 자신의 한계를 그어놓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일만을 추구하게 된다. 이처럼 근심, 걱정, 불안 같은 상자에 자신을 가둬버리면 상자 밖에 무한한 삶의 가능성이 펼쳐져 있음을 결코 알 수 없다. 걱정은 우리가 행동에 나서는 것을 방해하고 이를 차일피일 미루게끔 만든다. 예를 들어 내키지 않는 상대와 전화통화를 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걱정 많은 사람은 제대로 용건을 말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상대가 화를 내진 않을까 생각하며 5분이면 끝날 간단한 통화를 위해 그 2배가 넘는 시간을 걱정하느라 흘려보낸다.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 게으름을 피운 셈이다. 여기서 게으름이란 나태함이나 권태로움과는 다르다.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망설이고 미루느라 삶의 에너지를 저하시키는 게으름이다. 한편 걱정은 100% 현재가 아닌 미래를 향해 있다. 종종 과거에 관한 걱정도 있긴 하지만 미래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현재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없다. 결국 걱정을 핑계 삼아 오늘 할 일을 미루게 되어버린다. 걱정 많은 사람 중에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제대로 해낼지 모르겠으니 염려되고 내 운명을 믿을 수 없으니 그 또한 근심이다. 이러한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방법은 한 가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완벽한 망상이다. 그러나 그런 망상에 젖은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데 대해 큰 불안을 느끼고 이는 걱정이 악순환을 낳는다. 한편 타인에 대한 불신 역시 걱정의 요인이 된다. 경쟁과 대립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결코 안전한 곳이 못 된다. 그래서 두려워지고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다.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불안, 걱정은 심해지면 증오나 분노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걱정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꽉 움켜쥔 손을 풀고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존중하며 용서와 감사의 마음으로 인생을 대해야 한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 가면을 벗고 진실된 나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소모적으로 사용되던 에너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불안이란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서 변화란 위험한 것이며 익숙한 과거와 현재를 고수해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속삭인다. 옛것이 옳고 새로운 것은 틀리다고 말한다. 그러나 변화가 없는 인생이야말로 위험하다. 정체된 것은 고여서 썩어버리기 때문이다. 변화는 우리를 성장시키며 삶의 발전을 가져올 터닝포인트가 되어준다. 아이가 앉은 다음에 기어가고 기어간 다음에 2발로 서서 걷는 것처럼
변화가 없으면 발전하지 못한다. 변화가 없으면 아이는 영원히 일어설 수 없고 충족된 삶을 살 수 없다. 변화는 우리의 친구이자 삶이 주는 선물이다. 변화를 발전의 필수 요소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걱정은 우리에게 아무런 선물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할 시간과 에너지를 앗아갈 뿐이다. 어떠셨나요? 브렌다 쇼샤나 저자의 걱정 버리기 연습이라는 책이었어요. 김재영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도서출판 예문에서 나온 책이에요. 걱정 다 한두 개씩 있으시죠?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깔린 항상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뭔가 같이 살고 있는 걱정 이런 거 말고 뭔가 최근에 갑자기 나를 괴롭히는 일, 근데 어떻게 할 수는 또 없는 일, 이미 벌어졌고 혹시나 이게 더 큰 일을 불러오면 어떡하지? 특히나 다른 사람이 연관돼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특히나 막 일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누가 다른 동료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굳이 나한테 왜 험담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당장 나에게 험담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려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 맞아 이렇게 맞장구를 치게 되기도 하잖아요. 보통 이럴 때는 난 이런 이야기 불편해요. 다른 얘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험담에 동조하지 말라고 자기 발서에서는 말하는데 또 이게 막상 닥치면 진짜 힘들거든요. 특히나 그 험담을 나에게 해오는 동료가 사이가 아주 나쁘지 않을 때, 근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일 때, 이때 진짜 최악인 것 같아. 이걸 무시하자니 앙심을 품고 뭔가 모함을 할 것 같고 나에 대해서도 동조하자니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냥 일하고 집에 가고 싶은데 이런데 엮이고 싶지 않은데 진짜 이런 일이 있을 때 진짜 짜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필 또 그렇게 나한테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통은 대부분이. 그래서 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얘기에 동조해가지고 나도 뭔가 나중에 큰일이 생기면 한패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게 더 망상이죠.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있는 것밖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만회하려고 굳이 그 친구랑 더 친해지려고 막 노력을 하거나 친해지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심지어 내가 시작한 험담 이런 게 아닌데도 어느새 너무 불편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마치 내가 막 이야기를 시작한 것처럼. 이미 휩쓸려서 머리가 막 아프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나한테 지금 그 사람이 험담을 하는 이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굳이 더 엮이지 않고 그냥 이번에 동조한 건 실수였지만 다음번에 또 나한테 그렇게 해오면 화제를 돌린다든지 그냥 아예 내가 노라고 할 수 없다면 불편하다고 잘 돌려 말할 자신이 없다면 그냥 바로 옆자리가 아닌 이상 부딪힐 기회를 안 만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피하는 거죠. 티가 날 수도 있지만 뭐 어쩌겠어요. 나는 그 사람 험담 들어주면서 동조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 거예요. 아무튼 참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요즘 더 들어요. 험담하면서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서로 친해져서 믿음이 가는 사이에 막 힘든 일 있을 때 약간 훌훌 타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면 그냥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험담을 습관화된 것처럼 하는 거는 되게 좀 오히려 그 사람이 진짜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뒤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더 별로로 보일 수 있겠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야말로 가십을 정보같이 막 흘리면서 자기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그런 거에 중독된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일이 있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일로 걱정이 있으시다면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걱정은 접어두고 딱 짧게 고민만 하는
다음번에 이 사람과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딱 그 정도만 외워놓고 생각을 딱 꺼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누누이 말하듯이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 저 하늘의 별빛이나 달빛이 아니라 발 아래의 반딧불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인생의 의미나 위대한 사랑 같은 것이 아니라 밥 먹고 잠자고 숲길을 걷는 단순한 행위에 존재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멀리로 향하던 시선을 지금 바로 여기 내 주변으로 돌려야 한다. 미래나 과거와 관련해 걱정 가득한 머릿속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문장이 너무 좋죠. 걱정 있으신 분들은, 걱정 있어서 힘드신 분들은 이 책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